안녕하세요. 오늘은 HDP 프로세스의 하드웨어 구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일전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플라즈마 설비 컨셉에는 CCP 그리고 ICP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HDP 같은 경우에는 ICP 컨셉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대포를 하면서 스퍼터링, 시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하드웨어 컨셉은 똑같아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CP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HDP를 진행하는 하드웨어의 아주 심플한 컨셉이에요. 우선 위쪽에 코일이 보이시죠? 코일에서 HF와 LF 두 개 동시에 인가를 하는 거죠. 요거는 전자의 모빌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자의 움직이는 이동 반경을 키우기 위해서 HF와 LF 두 개 동시에 사용을 해요. 그리고 HF를 인가를 할 때는 이제 중간에 매칭 박스를 하나 넣어주게 되고요. 매칭 박스를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코일을 따라 흐르게 되면 전류의 흐름에 90도 되는 방향으로다가 자기장이 이제 형성이 되죠.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자기장에 의해서 또다시 전자가 회전하는 이제 이런 컨셉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전자가 안에서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도, 그리고 한 번은 이쪽 방향으로, 또 한 번은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이쪽 방향으로, 한 번은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90도 방향으로 전자가 이렇게도 돌았다가, 또 다음번엔 이렇게도 돌았다가 하면서 전자가 어디로 소모되지 않고 계속 이제 넓은 공간에서 회전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그 중성 기체 분자와의 충돌 확률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드웨어 컨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프로세스 가스를 인가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가스 노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이제 중간에 있는 거 요건 웨이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ESC라고 해가지고 요 다음 장에서 아마 다시 한번 언급이 될 텐데, 히터라는 거 대신에 ESC라는 걸 사용을 해요. 웨이퍼를 꽉 잡고 있도록 이제 척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이지 트리가 있는 거는 CCP랑 별반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게이트 밸브, 이 압력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게이트 밸브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터보 펌프, 그리고 부스터 드라이, 그리고 스크러버, 이렇게 있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ESC의 이제 인프라로 이제 백사이드 가스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제 관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척킹을 위해서 척킹 전원을 인가해주는 케이블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HF 파워를 인가를 해주는 케이블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쿨링을 시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배관이 이쪽으로 해서 ESC를 통해서 공급이 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CCP에서 없었던 것들을 보자면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추가가 됐죠. 터보 펌프라는 게. 터보 펌프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생긴 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위에 이제 제트 엔진 같이 생겼죠. 비행기에. 제트 엔진 같은 거랑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서 드라이 펌프에서 1차 펌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스터 펌프에서 2차 펌핑을 해주고, 3차로 터보 펌프에서 또 한 번 더, 그래서 총 3개의 펌프로 펌핑을 하게 돼요. 왜냐면 낮은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펌프를 3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1차적으로는 드라이 펌프가 여기에서 이제 1차로 펌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드라이 펌프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펌프마다 그 펌핑을 할 수 있는 압력 대역이 좀 차이가 있어서 3개의 펌프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차로 드라이 펌프 여기 있죠. 드라이 펌프는 여기 있죠. 얘를 보시면은 얘는 지금 한 100ml 정도까지, 여기가 밑에가 지금 0, -2,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로그 스케일, X축이 로그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의 몇 승이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의 0승이면 1이죠. 그러니까 1토르란 얘기예요. 여기가 1토르 구간. 그래서 1토르 구간보다는 조금 더 펌핑을 하네요. 근데 -2, 10의 -2승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한 0.01토르 정도 되는 거죠. 0.01토르면 대충 한 10mT 금방까지는 펌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설비마다 아니면은 펌프의 제조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충 100mT까지는 펌핑하는 것 같죠. 100mT 이하로는. 그래서 그까지는 드라이 펌프로다 충분히 펌핑을 할 수 있지만 100mT 이하로는 펌핑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HDP 프로세스 할 때는 가스를 흘리면서도 100mT 언더로 컨트롤을 하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펌프 성능이 더 좋아야겠죠.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뭐 한 9승까지도 펌핑을 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펌핑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부스터 펌프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블로워라고도 적혀 하기도 하고 부스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부스터 펌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한 10토르 정도서부터 펌핑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서부터 펌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한 4승, 5승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0mm 토르, 뭐 0.1mm 토르까지는 이제 펌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펌핑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펌핑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왜냐면 초기에 0.1mm 토르가 아니라 거의 뭐 한 10의 마이너스 8승 미리 토르까지도 펌핑, 8, 9승,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도 펌핑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추가적인 이제 펌핑 용량이 필요한 거죠. 최대한 펌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펌핑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이 터보 펌프 구간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한 7승 정도, 뭐 많게는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도 게이지상에서는 펌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펌핑을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9승 토르까지 10의 마이너스 뭐 한 지금 여기는 7승 정도로 나와 있는데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도 펌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설비마다 요만큼까지도 펌핑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한 10의 마이너스 9승, 8승까지는 펌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낮은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 펌프가 여기서 보시면 부스터 펌프는 요만큼 구간에서는 펌프가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드라이브 펌프, 터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구간은 다른 펌프가 펌핑을 해줘야 이제 펌핑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펌프가 3개가 쓰여서 요 구간은 드라이 펌프가 감당을 해주고, 여기서부터 요 구간은 드라이 펌프가 감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은 이제 부스터 펌프가 감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터보 펌프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구간은 이제 터보 펌프가 펌핑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터보 펌프까지 좀 더 하이 베큐움을 만들기 위해서 터보 펌프가 필요하다. 그래서 펌프가 총 하나, 둘, 세 대가 있고, 뭐 터보 펌프의 이미지는 대충 이렇다. 뭐 요 정도만 하고 요 페이지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가스를 집어넣고요. 가스를 집어넣고 1차적으로 전원을 RF 쪽에 인가를 하는 거죠. 이제 RF 파워를 인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요 RF 파워 요 구간이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요 구간에 이제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 반대로도 흐르고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RF니까 이쪽 방향으로도 흐르고 이쪽 방향으로도 흐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회전 반경이 크게 이제 움직이겠죠.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민프레테스 구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돌 확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낮은 압력에서도 충돌 확률이 올라간 만큼 플라즈마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쪽에 이제 RF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면 돔 주변을 감고 있는 코일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 구간이 바로 이 첫 번째 있는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플라즈마가 형성이 됐죠. 코일로. 그래서 코일로 인해서 플라즈마는 이미 형성이 됐고, 이제 여기가 웨이퍼고요. 여기에서 웨이퍼를 이제 ESC 요 표면에 이렇게 착 달라붙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쫙 달라붙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이온의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이제 이온이 내려와서 충돌을 할 거예요. 그 충돌에 의해서 웨이퍼의 온도가 굉장히 높게 물리적 충돌을 하니까는 웨이퍼의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척킹, 여기서 이제 쿨링을 하죠. 척은 쿨링을 해요. 그래서 차갑게 쿨링을 하고, 그리고 그 쿨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웨이퍼까지 다 전달하기 위해서 요 웨이퍼 백면과 그 다음에 ESC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접 접촉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낮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중간에 열 전달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직접 접촉을 하지 않으면 열 전달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직접 접촉을 하기 위해서 꽉 하고 잡는 거죠. 그래서 ESC 파워를 인가를 해요. 그래서 ESC 파워를 인가를 하면은 요 부분에 이제 ESC 파워가 인가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정전기로 인해서 웨이퍼가 이제 여기에 꽉 붙들리게 돼요. 그래서 밀착을 하게 되고, 그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을 지나서 한번 접촉을 하게 되고, 이제 꽉 해서 최대한 열 전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꽉 킹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아직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공간에다가 헬륨을 밀어 넣는 거예요.
압력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얘의 온도를 여기 있는 온도를 뺏어 와야지 되는데, 그러려면은 열 전달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열 전달 매개체로 여기 백사이드 이 ESC 척과 웨이퍼 사이의 공간에다가 헬륨을 집어넣어요. 헬륨을 불어넣어서 그 헬륨에 의해서 열 전달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의 온도가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백사이드로 헬륨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백사이드 헬륨을 집어넣고, 이 과정이 바로 여기 있는 헬륨, 그러니까는 ESC 척킹이 되고, 그 다음에 헬륨을 집어넣고, 헬륨을 집어넣어도 웨이퍼가 뜨지는 않아요. 왜냐면 척킹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헬륨을 집어넣고, 이제 요 과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RF 바이오스 파워를 넣는데, 이때 RF 바이오스 파워를 넣는 이유가 바로 이제 원리가 이제 셀프 바이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이쪽에서 RF 파워를 인가를 하게 되면, 이쪽 플레이트에 RF 파워를 인가를 하게 되면, 여기는 전자들이 이동 속도가 원체 빠르기 때문에 이 전자들은 여기까지 이제 쭉 빨리 올 수 있는데, 양전하는 기존에 의해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반복을 하다 보면, 양전하는 사실 오려고 하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 그럼 반대로 가려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움직임의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지만, 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플러스가 됐을 때 전자들이 빠르게 여기까지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 현상 때문에 그 RF 전원을 인가한 쪽의 극판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전원을 띠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RF 파워를 인가를 하면 이 전체적인 전위가 밑으로 시프트가 되고, 요거를 우리가 셀프 바이어스, 마이너스로 된 셀프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구간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 구간이 마이너스로 형성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 있는 이제 이온 입장에서는 이제 밑으로 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RF 바이어스 파워를 인가를 하게 되면 이쪽에 바이어스 파워가 인가가 되는 거죠. 사실상 여기에 마이너스 전원을 인가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온들이 내려와서 웨이퍼에 충돌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충돌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스퍼터링이 일어나고, 그런 스퍼터링과 함께 대포도 되고, 이미 이제 RF 파워를 인가를 하고 실렌가스나 O2가스를 집어넣었다면 SiO2라는 막질은 대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온이 밑으로 내려와서 충돌을 하면서 식각을 할 수 있는 컨셉을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ICP 챔버를 HDP에서 이용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설비를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보다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이런 내용 때문에 ICP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방법을 HDP 공정에서는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컨셉은 사실 CVD에서는 막질의 계피를 위한 증착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엣지에서는 식각을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엣지 컨셉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